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보호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일반 생활상식 차원에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안전하게 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팁에 대하여 핵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튜브 앞회차 51회 후순위 임차인으로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전혀 못 받는 경우 위장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 세를 들어갈 때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과 간단한 해결 팁 등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세를 얻을 때 통상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 대개는 부동산에서 보증금이 보호되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하여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집합건물은 선순위 담보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 파악이 쉽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형태의 원룸 등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종종 주인이 세금 등 문제로 자세한 임대차 내역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부동산을 거쳤다 해도 현실적으로 100% 안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기가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부동산에서도 사무실 유지를 위해 수수료를 벌 목적으로 주인을 잘 안다면서 주인이 돈이 많아 경매를 당할 사람이 아니다, 또는 부동산을 믿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세입자를 안심시켜 무리하게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 주인집이 경매를 당하여 손해를 본 경우 그래도 중개를 한 부동산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따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그 과실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은 세입자 자신이 미리 어느 정도 조심을 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집에 세를 들어갈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방법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계약 당시 등기부를 보고 선순위 담보 금액과 선순위 세입자 현황을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단 계약 당시 시세를 기준하여 그 시세에서 약 30%를 뺀 금액을 경매에서 낙찰 예정 가격으로 하고, 거기에서 선순위 담보 금액이나 보증금을 빼고 현재 본인의 보증금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낙찰가율이 차이는 있으나 제가 말씀드린 30%는 평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심 지역에서는 낙찰가율이 좀 높은 경향이 있어도 다가구 주택 등에서 계약 당시 고의든 과실이든 밝혀지지 않았던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하여 30%로 좀 여유있게 잡는 것입니다. 만약 20% 정도로 낮게 잡았다가 경매 당시 시세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실수가 있어 선순위 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30%로 잡는 것이 제 경험상 실수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예를 들어 하나를 설명드리면, 어떤 주택의 계약 당시 시세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즉 시세 1억의 30%, 3천을 뺀 7천만 원을 일단 낙찰가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담보 금액이나 보증 금액이 3천만 원이 있다면 낙찰 예상가 7천만 원에서 선순위 금액 3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을 계약 가능 금액으로 기준 삼고, 그 4천만 원 이하 금액에서 4천이든 3천이든 보증금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야 어느 정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되었는데, 그래도 혹시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전세 형태로 하지 말고 보증금을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 형태로 바꾸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보증금 2천에 월 30 또는 보증금 1천에 월 40, 50 등 조건은 얼마든지 주인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하면 그만큼 주인집이 경매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게 되니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주인집이 경매를 당하면 그때부터 일단 월세는 상황에 따라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보증금이 안전한지 미리 따져보고 협의를 하는데 그래도 주인이 높은 전세를 고집한다면 이때는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나중에 사고를 피하는 요령입니다. 제 경험상 설마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일반 임차인들은 본인들이나 부동산에서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를 대부분 철저히 따져보고 세를 들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일부 못 받는 경우는 어쩌다 계약 당시보다 시세가 떨어져 간혹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이 주인과 아는 관계도 아닌데 보증금을 전혀 못 받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이므로 일단 위장 임차인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간단한 요령만 알고 있으면 굳이 부동산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의 보증금이 보호되는지 여부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도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거쳐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 주인집이 경매를 당하여 보증금이 손해가 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때 실무상 과실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 꼭 소송을 해야 할 경우 예전에 올렸던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익을 잘 따져보고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소송 등을 거치다 보면 배보다 배급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부동산에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기 전에 의외로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송 전에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관청 민원은 정식 소송이 아니므로 비용이 거의 안 들고 절차도 간단하죠. 전화이든 우편이든 손해가 난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억울한 점을 해결해달라고 하면 일단 구청 등에서 부동산에 민원 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은 영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예견되므로 부동산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합의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소송에 대한 심적 부담 등에서 소송보다 훨씬 빨리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를 안내해 드리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 바로 앞 51회차 유튜브 허위 위장 임차인 인정하라 명도가 쉬울 것이다 허위 위장 임차인 판별 및 명도 요령 정리해서 후순위 임차인 관련 얘기를 했고 5회차 유튜브 확정일자 대전세권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후반에서 보증금 보호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15회차 기획부동산 과대분양 광고업체 소송 결과 재판 실상 31회 부동산 실전 법원 경매 집주인 상대 민사소송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소송 전 검토할 사항 소송은 실상 2에서 실제 소송을 할 때 우리들이 예상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